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3 to 3.25%.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2022년 9월 22일자 중구난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상용 편집장, 김성진 에디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FOMC 9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막판에 찍어내린 거는 파월 의장이 돌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되게 준비된 발언 같았는데 기자회견 종료 직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택시장에 조정을 겪어야만 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바로 증시가 곤두박질 쳐서 장중 저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김 차장이 보시기에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맨 앞에 꼽는다면 어떤 걸 말하시겠습니까? 점도표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다는 걸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 차장, 이번에 FOMC 위원들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전망은 좀 어땠던가요? 다 상향이 됐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대폭 상향되는 것보다는 폭은 좀 낮았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5%가 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헤드라인은 2% 후반대로 떨어지면서 낮아지는 구조인데, 2%가 도달되는 해는 2025년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다가 2025년에는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2%에 복귀를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 8월 미국 CPI를 봐서는 연준 FOMC 위원들이 새로 업데이트한 인플레이션 전망 역시도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만한데 김 차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인플레 전망을. 이 양반들이 제시하는 게 전망치가 있고, 전망치에 대한 위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 이걸 또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18명이 거의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방 위험이 있다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위험이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석 달 뒤 전망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높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는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천조국, 세계 사실상 유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하인드 커브 뒤에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인플레이션 곡선의 꽁무니를 계속 따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뒤쳐질 수도 있죠. 1년 넘게 이렇게 반복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 전망이 추가로 높여질 가능성이 낮춰질 가능성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점도표 금리, 특히 내년 이후 점도표 금리가 더 인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한번 올리고 만다는 이 구도는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에는 2%대로 뚝 떨어진다 하는 그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걱정했던 대로 잘 안 맞고 그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면 금리 더 올려야 되겠죠. 경제 전망 새로 업데이트된 걸 보면 주목할 만한 게, 내후년에는 금리를 75bp 인하하는 걸로 해놨는데 실제로 내후년 말 인플레이션은 아직 2.0% 목표에 제대로 도달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였죠. 기자가 이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도 안 됐는데 금리 내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거의 그 목표를 향해서 되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줄 만하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을 보면은 그 다음 해에는 2.0 되는 거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전제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선회한다?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기는 합니다. 이 밖에 이번에 성명서 자체는 별로 볼 게 없었죠, 김 차장? 성명서는 첫 줄에 보면 이전 성명서에서는 지출과 생산의 성장세가 누그러졌다, 이번에는 마디스트, 미미한 성장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간 것 빼고는 다른 거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쓸말은 많을 것 같은데 딸랑 한 문장 이거 손댄 거는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변화 내용 정리해서 하는 작업이 이번처럼 아주 쉬웠던 적은 제 기억엔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단어 한두 개 정도 바꾸고 끝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라면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케이토 연구소 대담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차원인지.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여전히 파월 의장 특유의 기름칠이 계속 시도가 됐고, 다만 막판에 주택시장 관련해서 아주
독하게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중앙은행 FOMC 위원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지금 미리 3년치까지 내다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뭐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 전망이라는 게 과거에도 잘 못 맞췄고 이제는 역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잘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김 차장 말씀하셨듯이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상방의 위험으로 아직은 열려 있구나. 시장은 사실 프론트 로딩 이런 그 표현을 할 때 그 앞당겨서 그냥 여름에 그냥 좀 많이 올려놓고 나면 오히려 9월에는 좀 한 템포 쉬고 연말에는 흐지부지 되겠지 뭐 불과 한 몇 달 전에 이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바꿔놓은 건 뭐냐? 그냥 물가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바꾸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그런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2013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2년 안에 내가 물가 2% 만든다고 했어요. 10년이 지나도 물론 요즘에 이제 2% 넘어가고 있습니다. 2.8%까지 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2년 만에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10년 넘게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물가 전망이라는 게 예단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정말 롱텀하게 시각을 갖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거 빠르게 나도 수정해야 한다라는 마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 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할까? 물가를 안정적으로 2% 수준까지는 높여야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불안불안한 대목이 섣불리 조금 둔화하는 걸 보면서 이쯤이면 이제 우리 뭐 금리를 내릴만 하다라는 그 부분이 정말 엄청난 실수로 나중에 다시 큰 후과를 남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8%, 9% 넘어가고 있는 물가를 보면서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역시나 연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도표하고 이런 물가 전망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위험으로 남아 있는데 말 그대로 위험입니다. 석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석 달 주기로 시장이 조정을 한 번씩 받을 수 있겠다. 위로든 아래로든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애틀랜타 연준이 별도로 집계하는 임금의 기저 흐름 이 추적하는 지표가 있는데 임금이 지금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7%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금이 7% 가까이 오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거짓말 아니면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인플레이션 2년차 국면은 수요와 공급 이런 걸 넘어서서 민간의 기대심리,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와 당국의 정책, 의지 양자 사이의 줄다리기다. 이번에 어쨌든 점도표 금리를 많이 인상했지만은 이른바 앞당겨서 올리는 거다. 이런 인상을 또 심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까지 잘 버티면 끝이다 이거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기대 심리를 조장하고 정책 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점도표도 세게 올리고 금리도 많이 올리고 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또 높이고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가는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니까 또 기름질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긴축 효과를 다 날려먹고 그러다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데 명목금리는 그 자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합니다. 계속 올리다 보면은 뭔가 아주 심하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듯 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죠. 자,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에 가서는 시장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I think we probably in the housing market have to go through a correction to get back to that place. Sort of business cycle standpoint, this difficult correction should put the housing market back into better balance.